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TA항공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TA항공의 차트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보시면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정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를 저희가 좀 통계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황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항공유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와 전망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출국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221만 명을 기록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에 177만 명이었던 점을 상기를 해 본다고 한다면은요, 이 같은 달 대비로 봤을 때 25.2%나 증가한 긍정적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19년과 비교를 해 본다고 하더라도 89%나 회복을 한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적으로 보면은 항공 수요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인 2분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월의 국제선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2분기 전체로 보면은 국제선 여객이 겨울인 성수기와 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운항 편당 여객수 같은 경우에도 190명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명이 감소를 하는데 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행에 대한 수요가 극대화가 되는 시기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운임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이런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을 피하면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분포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는 이렇게 계절성이 불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다만 아쉬운 부분은 국제선 운임이 조금 하락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의 실적적인 측면은 이 소폭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운임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다른 이제 신규 노선 취향, 특히 티항 같은 경우에는 유럽 노선을 취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비가 많이 나가서 2분기의 실적은 소폭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견고한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견고한 상황 속에서 9월에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또 실적 회복이 되는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고, 특히 티항 같은 경우에는 유럽 노선에 대한 취향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에 힘 입어서 타 LCC들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국산 여행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 TA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국산 여행이 3%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TA항공의 실적적인 측면까지 함께 본다고 하시면은요, 위에 보이시는 표가 24년 3월부터 6월까지의 TA항공의 국제선의 실적이고요, 밑에 보이시는 표가 23년 3월부터 6월까지의 국제선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공급석과 운항 그리고 여객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화물적인 부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실적을 내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2분기에 부진한 실적이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적인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고 약 10%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은 저희가 초폭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향후에 이러한 실적 피크아웃 우려라던가 실적 부진 우려를 K항공이 유럽 지향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항공성 실적들에 대한 내용들 함께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제가 앞서서 이 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항공유와 연관이 돼 있죠. 항공유는 항공사의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항공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T형 같은 경우에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WTI 5%나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분쟁 격화 우려가 부각이 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인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지도자를 암살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대해 이란은 유엔에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을 요구를 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한이의 살해에 대한 복수는 이란의 의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여기에 네티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침략에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는 등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가능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T항공의 수송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리스크적인 측면까지 함께 알아봤으니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항공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평선이 11선 부근대에서 소폭 저항을 받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피크아웃 우려, 실적 보신 우려를 이겨내고 유럽 시장이 좀 더 가시화되면서 기대감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 부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근대를 돌파를 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 저항을 받았던 부근대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라인대가 있습니다.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이 부근대를 이탈할 시에는 저희가 단기 전 저점 부분까지 열려있다는 부분까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국제선 이제 수송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TA항공의 수송 실적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지켜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